안녕하세요. 김재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래 증여세 과세 체계는 열거주의였습니다. 법에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한다고 명기한 것으로 지금 소득세법이 이런 열거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차이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번에 받은 재난지원금은 수중에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세법상 소득은 아닙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을 열거해 놓았는데 재난지원금은 어디에도 구분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논쟁이 생겼죠. 소득이 아닌데 이것을 썼을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공제를 말합니다. 결론은 재난지원금의 취지 등을 감안해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났습니다만은 법을 법대로 해석하면 좀 아니죠. 소득도 아닌 것을 썼는데 공제도 해준다? 열거주의의 의미란 그런 것입니다. 본래 열거주의였던 증여세가 2000년대 초에 유형별 포괄주의를 거쳐서 2003년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나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라고 명확히 하여 완전 포괄주의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경제 환경이 매일매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생각하지 못한 신종 금융기법이 생겨나는데 세법이 그때그때 뒤따라가면서 개정하기는 어렵고 개정하더라도 소급해서 과세할 수는 없으니 한마디로 돈 되는 것을 주면 다 증여다 라고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되면 모두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90년대 말, 그러니까 제 사무실 직원의 절반이 90년대 출생이니까 이제는 아주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리네요.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이 촉발시켰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에버랜드가 회사 지분의 62%에 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주당 85,000원인 것을 주당 7,700원에 주주우선으로 발행 결의하고 삼성전자, 제일모직, 중화일보, 삼성물산 등 법인 주주들에게도 배정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법인들은 주주 배정을 포기합니다. 85,000원짜리를 7,700원에 주겠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에버랜드 이사회는 좀 고민하다가 이재용 남매에게 이 실권주 125만여 주를 배정하고 이 부회장은 사들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해서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에버랜드는 삼성 계열사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 삼성생명의 주식을 9,000원에 그때 한편에서는 이 주식의 가치가 주당 70만 원이라고도 했는데 아무튼 구입하면서 에버랜드가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가 돼서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한 사건입니다. 에버랜드나 그 배정을 포기한 제일모직 등의 경영진이 배임으로 처벌받기도 하고 민사상 약간의 손해배상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회장이 납부한 세금은 전환사채 발행 1년 전에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60여 원에 대한 증여세뿐입니다. 이것도 전환사채 사건 전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외아들 이재용 부회장한테 현금 60억 8천만 원을 증여하고 이 부회장은 이 돈으로 삼성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S1 주식 10여만 주를 23억 원에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 47만 연주를 19억 원에 매입했는데 얼마 후 두 회사가 상장돼서 이 보유 주식을 605억 원에 매각, 시세차익 563억 원을 남겼고 이 자금으로 아까 말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 구입하는 데 사용된 것이거든요. 이재용은 증여세로 16억 원 납부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세금 16억 내고 삼성그룹을 통째로 증여했다고 하니까 좀 찌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평생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 중의 일부를
아들놈 장가 간다기에 좀 보태주려고 그랬더니 증여세가 걸려가지고 물어가지고 아는 세무사한테 상담하러 찾아가는데 이거 좀 그렇죠. 최근에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논쟁도 멀리 근원을 찾아가면 에버랜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열거된 것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열거주의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열거되지 않는 것에는 조세 법률제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과세할 수 없으니까 이때 열거되지 않았던 전환사채에 대한 방식에는 과세할 수 없게 돼서 열거주의에 대한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증여에 대한 포괄주의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꾸 이걸 상기시키면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만하고요. 삼성그룹이라는 허공에서 이제 현실로 내려와서 증여세를 신고 안 하면 어찌 될까요? 상속은 사망이라는 숨길 수 없는 사건이 있고 양도도 등기 등록이라는 변경사항이 있지만 증여는 사실 현금 등의 방법을 쓴다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만 알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당연히 모르지요. 이렇게 숨겼던 증여 사실은 주로 부동산 등의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하면 드러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작은 청년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의 지원 금액이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서 3억 원, 기타 지역은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고 그 계획서도 항목별로 매우 자세히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신고가 되어 있고 대출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증명, 전세를 끼고 샀다면 임대차 계약서, 또 그동안 저축해온 예금 통장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사족이지요. 만약 그렇다면 왜 증여세를 걱정하겠습니까? 소득도 예전에는 거의 전액을 인정해 줬지만 요즘은 소득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자동차 할부금 등 실제 사용된 금액은 빼고 인정합니다. 연봉 7천만 원인 근로자가 5천만 원을 쓰고 살았다면 그 사람이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이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작은 주택은 안 본다면서요 라고 어디선가 들은 얘기를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맞습니다. 세대주라면 40세 이상이면 3억 원, 30세 이상이면 1억 5천만 원까지의 주택 취득 자금은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 해서 제외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각 1억 5천, 7천만 원이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40 넘은 가장이라면 3억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사 인력 등을 감안한 행정 기준이지 이 기준 밑이라고 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자금 출처를 안 본다는 것이지 추후에 증여 사실이 적발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되지 않은 증여가 적발되면 계산된 증여세에다가 무신고 가산세가 20%,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40%를 더하고 여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에 0.025%, 연간으로 하면은 한 9.125%가 됩니다. 이것을 납부하는 날까지 일수로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순금 기간이 많다면 더 늘어나는 구조지요. 자금 출처 조사에서 한 가지 위로될 사항은 취득자금 전체가 아니라 80%만 입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금액이 5억이라면 4억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한도는 2억입니다. 즉 11억 원이 대상 금액이라면 80%인 8억 8천이 아니라 9억 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나중에 하고요. 우선은 긴가 민가 하는 것부터 풀어가죠. 열쇠 시세 김재수 세무사입니다.